노래 안 얘기도 여름 특집 너들이 썸머 후후. 안녕하십니까. 노래 안 얘기도 랄랄랄라 라기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훈진입니다. 자, 더운 날씨에 불쾌지수 더 높이는 일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모르겠다 오빠가 골라줘 봐봐. 결정을 미룰 때 더봐라. 있잖아, 니 소개팅 안 하면 안 되나? 아리송한 말로 헷갈리게 할 때 아하.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알듯 말듯하게 돌려서 말하면 너무 더워요. 그러지 마세요. 또 안 오는 버스를 기다려서 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어우. 막 차도 심하게 밀리고 식당 갔는데 대기줄도 막 엄청나고요. 자, 스톱! 더위가 염소 뿔도 녹인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불쾌지수가 올라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면서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여러분 많이 덥습니까? 노래 안 얘기도 여름 특집 너드린 썸머. 일단 볼륨을 한번 업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모두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로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걸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걸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 걸 그대 생각해줘 나를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이제 돌아와줘 내게 미스터 투 하얀 겨울이었습니다. 네. 덥지근한 이 여름에 조금은 시원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안 얘기도 여름 특집 노드린 썸머 그 세 번째 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시원한 바람을 네. 여러분께 바로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마음만큼은 확실히 시원하게 오늘도 만들어 드릴게요. 뭔가 오늘 되게 끈적끈적하고 후텁지근하고 많이 덥고 네. 좀 그랬다, 짜증이 났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노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광고 좀 듣고 다시 올게요. 아빠 치킨 먹고 싶은데요. 나는 똥집 먹고 싶은데. 그러면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쫄깃한 똥집과 바삭한 치킨.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치킨도 맛있고 똥집도 맛있고.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여보, 똥집도 시키고 치킨도 시켰는데 이 가격 맞나? 똥꼬치킨. 울산 산업의 중심 울주군을 주목하라. 부산, 울산, 경남 산업물류의 중심이 될 공영개발 산업단지. 맞춤형 기업 지원과 금융 지원 정책으로 부울경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친환경 산업단지. 울주군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듀얼 쿨링 시스템으로 밑에서 샤, 위에서 샤. 2배 더 시원하고 2배 더 쾌적하게.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를 이퀴녹스로 날려버리다. 세상의 시원함을 뛰어넘다. 트랙스타 이퀴녹스 5. 트랙스타.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태원입니다. 요즘 가구 어디서 살지 고민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부산 좌천동 에몬스 가구가 있습니다. 부산 좌천동 에몬스 가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생활이 드라마가 됩니다. 이리 가구 저리 가구 하지 마시고 좌천동 에몬스 가구와 함께 하십시오. 좌천동 에몬스 가구 좋아요.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만원입니다. 서면에서 남천동까지 만원이죠. 아따, 남포동에서 부산역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타. 부산 어딜 가든 첫 특가. 카카오티로 대리 타자. 지금 카카오티 앱 다운받으세요. 카카오티 대리. 노래 하나 기돌 여름 특집 2020 노들인 썸머. 노들이 작정하고 준비한 폭포수 같은 여름 특집 2020 노들인 썸머가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 7월의 중심에서 펼쳐집니다. 7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100% 공포 실화 뒤돌아보지 마로 더위 사냥에 나서고요. 이어서 24일에는 노들 가왕들의 화려한 외출 한국만 판다 상반기 결선이 함께합니다. 노래 하나 기돌 여름 특집 2020 노들인 썸머. 노들인 썸머와 함께 이 여름 꽁꽁 얼려버리자고요.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생존 수영의 선두주자 만고퀴즈 수영장, 화명본점, 사직점, 남천점, 정관신도시점이 함께합니다. 기분 좋은 말은 왜 그렇게 딱 맞아들어.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애매한 게 없지. 널 만나러 가는 길도 온종일 설렜어. 나 보고 싶은 것도 느끼고 싶은 것도
볼빨간 사춘기의 품이라는 곡이었어요. 자, 노래하는 애기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여름 이야기, 네. 여러분들의 여름 신청곡,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노들과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이 엮어져 1부 시간에 함께 하고요. 엮어져 갈 테고요. 네. 자, 그리고 2부 시간 때부터는 오늘의 시그니처 코너 네, 2020 뒤돌아보지마가 뒤돌아보지마.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역시 김윤미 씨와 네. 그리고 철규 씨,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그래요. 네. 아차,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소개 깜빡할 뻔했네요. 예, 선물 소개까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여름 이야기 만나봅니다. 커피는 051 아이가 카페 051에서 상품권, 소갈비도 무릎 꿇게 한 마당수 돼지갈비에서 식사권, 숯불맛 원조 고추장 바비큐 무반나 촌닭에서 상품권, 기름기를 쫙 빼고 맛은 더한 옥구닭에서 상품권,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프리미엄 헤어살롱 마노드 제이미에서 상품권, 5월 국내산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에서 상품권,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해운대 키자니아 부산에서 2인 가족 초대권, 불타는 막창 열받은 삼겹 불막 열삼에서 식사권, 통영감에 여기 꼭 가야지 스릴 만점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 치킨에서 상품권, 오직 참나무에서만 재배한 철마 김영철 표고버섯에서 표고버섯 세트 드릴게요.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40년 전통 바삭한 맛 지도표 성경김에서 만든 3번 구운 김밥김, 맛의 신세계 훈연양다리 이도춘양에서 드리는 양고기 식사권, 전통주와 한우 돼지갈비가 맛있는 유광상의 부잣집에서 외식 상품권, 서면 1번가 대시양 스튜디오 옆 사우스 반데코 호텔에서 스위트룸 숙박권 드릴게요. 그리고 오제 마법사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살아있는 동화여행, 동화 속 배경을 전시 체험으로 즐기고 재미있는 이벤트 공연까지 만나볼 수 있는 2020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8월 3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규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휴가 계획으로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을 가는 건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이번에 가게 됐는데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해요. 싱글로서 이제 다 같이 가는 마지막 여행이 되는데 완전 신나게 놀 거예요. 저희 이제 울도 들어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이제 돌아다니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바닷가 가서 수영도 좀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좀 일기예보가 날씨가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비가 오더라도 안 오더라도 저는 마지막 불꽃을 태울 예정입니다. 부산에 살다 보니까 송정을 자주 가는데 송정에 서핑을 가끔씩 해요. 서핑을 하면 되게 재밌을 거라 생각하는데 몸살이 많이 납니다. 처음에 하면 힘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하다 보면 막 몸살이 나기도 하고, 서핑을 하면 힘들긴 하지만 일어나고 그 파도를 딱 타고 내려올 때 그 쾌감이 진짜 쉽게 접하기 힘든 쾌감이거든요. 그냥 일반 수영이랑 다르니까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은 서핑의 매력에 빠질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회사 일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 제 주머니 사정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화이팅! 끝으로 제 신청곡은 지코의 아무 노래 신청할게요. 신나게 들어주세요. 제주도 부럽네요. 네네. 그리고 절친들과 가는데 네. 왜 그걸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한 명 이제 결혼한다고. 결혼하면 어때 뭐. 그죠. 또 다른 식구와 함께 또 가면 다른 되죠.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예,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즐겨주세요. 네, 즐거운 여름 되시고요. 그래요. 네. 지코 아무 노래.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all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나 일단 틀어 아무렴 어때 so boring 아무래도 refresh가 시급한 듯해 쌓여간 스트레스가 배꼽 빠질 만큼만 복속하고 싶은 날이야 You what up my thugs 어디야 넌 올 때 병맥주랑 깜짝 놀게 사와 클럽은 구미가 잘 안 당겨 우리 집 거실로 빨랑 왜 보이는 여우령껏 차단시켜 밤새 수다 떨 시간도 모자라 누군 힘들어 죽겠고 누군 축제 괜히 싱숭생숭 I want my douche bag 좀 전까지 못 차지 하다 한 명 두 명씩 자리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 더 떠나지 못할 바엔 창밖은 쳐다도 안 봐 회가닥에서 주태를 부려도 No worries at all 이미지 왜 챙겨 그래봤자 우리끼린데 늦기 전에 my pants bitch 이 시대가 얼마 남았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You look nice get em high 얼핏 보면 그냥 코미디 이렇게 무해한 파티 처음이지 방감이 격차하는 새벽 2시경 술잔과 감정이 소용돌이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 더 아무 노래나 일단 아무 노래나 틀어봐 아무 노래나 틀어봐 yeah. 아무 노래나 틀어봐 아무 노래나 KOC 안녕하세요. 저는 동래구에 살고 있는 윤가희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계획은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고 계속 뭐 휴가 간다고 미뤄뒀던 제 얼굴에 많은 점들을 좀 뺄까 싶은 점도 빼고 사실 뭐 기미, 주근깨 이런 것도 같이 좀 빼려고 피부과에 가려고 합니다.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친구들이랑 해수욕장에 놀러 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늘 뒷전이었던 이 일을 이번 여름 계획 때 휴가 때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의 추억은 제가 7월 말에 또 생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정말 절친이랑 거제도에 이제 여행을 갔었거든요. 또 여자 친구들이랑 놀러 가다 보니까는 인생샷을 또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들은 예쁘게 사진 찍고 그런 거에는 신경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랑 가니까 그 인생샷을 찍으려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건졌어요? 그럼요, 많이 건졌습니다. 뒷모습을 많이 건졌죠. 앞모습은 별로예요. 그래서 기미 두근깨를 지금 이번에 그래서 점을 빼려고 그럽니다. 끝으로 저의 신청곡은 미녀는 괴로워 신청할게요. 많이 아우 인생샷 많이 너무 미녀셔서 많이 괴로우시겠습니다. 그 와중에 마리아 신청해 주신 거죠? 미녀는 외로워 아닌가? 미녀는 괴로워인가? 영화에 영화 제목이 네네네. 미녀는 괴로워 괴로워가 맞네. 괴로워가 맞네.
아, 그래서, 인생샷 찍는 노하우 좀 알려주시지. 그러게. 저도 궁금한데. 아, 여성분들과 같이 갈 때 더 이쁘게 나오려는 그런 또 심리적 견제들이 있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어? 그냥 이제 최대한 이쁜 사진을 찍어내고 싶은데 어. 이제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재미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공통 관심사가 있는 여성분들이 예. 이렇게 놀러 가면 서로 잘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 빨리 찍고 가. 사진 그래 찍어 막 이게 이러니까. 서로 그런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른데 여성분들끼리 갔을 때는 알지. 우리 친구가 이뻐 보이게 나와야겠구나라는 걸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런 게 있구나 또. 음식도 빨리 먹는 게 목적이 예, 아니라 예. 찍고 먹어야 되는데 야. 아 빨리 좀 먹자 막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이런 여자분들의 마음을 알아야겠네요. 네. 우리 남자분들도 뭔가 여성분들 혹은 내 여자친구, 내 아내, 내 여동생 사진 찍을 때 아 정말 이뻐 보이고 싶은 것은 여성의 그냥 타고난 맞아요. 본능이구나라는 본능. 걸 그 당연시 여기 네네.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찍어야 근데- 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죠. 좋아하겠네요. 남는 여성분들이. 건 뭐 추억과 함께 그 사진이에요. 그 장면 사진이겠죠. 아, 아, 그리고, 인생샷 예. 노하우 진짜 궁금한데. 그리고 이분은 또 올 여름 밀어놓았던 전배기 본인 뭐라 관리. 그래야 돼? 전배기 관리에 들어간다 네네. 그러는데 쏙 잘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 여름에도 그 어떤 여름 못지않게 인생샷 너무 이쁜 인생샷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김하중 씨의 마리아 같이 들어오면서 네. 잠시 후 2부 2020 뒤돌아보지마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해 조금씩 뜨겁게 두려워하지만 펼쳐진 눈앞에 저 태양이 길을 비춰 절대 멈추지 마
노들 여름 특집 노들인 썸머 2020 뒤돌아 보지마. 드디어 세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날이라서 그런지 뒤돌아보지마를 네. 굉장히 경쾌하게 저희가 전해드렸네요. 아하, 오늘도 역시 놀라운 공포 사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혼자 계시거나 심신이 약한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네. 자,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김일미 씨 그리고 우리 김유미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 그제 함께 하셨는데 네. 잠깐 복귀를 해본다면 좀 지금도 기억나는 공포 사연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스쿠터. 스쿠터. 저는 그 아직 첫날의 네.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뭐 철규 씨가 또 이야기를 한 김에 말씀드린다면 어제 철규 씨가 읽었던 맞아요. 울었죠 사연. 또 제 입으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울었죠. 공포를 슬픔과 철규 감동. 울었죠. 공포를 슬픔과 감동. 네, 그리고 구여움으로 마무리했던 철규 종합 씨의 선물 그 세트였죠. 네. 사연을 기억나고 윤미 씨가 읽었던 그 송정 넘어가는 도깨비산 맞아요. 도깨비. 음. 대단한 사연들. 아마 이 하지만 송정의 도깨비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네. 반가우면서도 네. 무서우면서도 그랬던 사연일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함께할 사연들도 대단하다는 말씀을 미리 예고로 전해드리고요. 내일까지 함께하고 내일 말미에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내일 함께할 또 네네. 함께했던 내용 가운데 베스트 3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께는 스페셜한 고급 생활 가전제품을 각각 선물로 드리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목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석재님이 주신 사연인데 제목에 약간 스포가 있어서 그 노래하는 그 사연 보내주신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제목에 너무 스포를 많이 해요. 정직하시다. 은혜 갚은 두꺼비 이런 거 있잖아. 뭐 의 좋은 형제 이런 거. 싸우더라도 나중에 의 좋게 되겠구나 막 이런 느낌 드는 게 있는데 어쨌든 뒤돌아보지 마.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가위에 자주 눌립니다. 모서리 부분에 검은 물체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보고 천장에 큰 눈동자가 보이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기도 하고 뭐 아무튼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위에 자주 눌리면은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냥 그러려니 한데요. 눌리면서도 괴로우면서도 또 왔네. 자주 벌어지니까. 그래서 깨서 그냥 창문 한번 열고 밖에 한번 들여다보고 또 자면은 또 눌린대. 이게 뭐 그 정도로 너무 자주 눌리니까 이렇게 또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 때 집에서 낮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립니다. 귀에서 씩씩씩씩씩씩 샥샥샥샥샥 바람 부는 소리도 들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먹먹한 방에서 찌익 하는 소리가 나니 귀신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움이 몰려옵니다. 꼭 귀신의 음성이랄까?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흐흐흐. 그리고 제 몸을 더듬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 정말 이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뿌리치고 싶은데 진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관에 가서 부적도 써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누나가 예전에 갔던 점집에 찾아갔습니다.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매형하고 같이 갔거든요. 제가 매형과 함께 점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보고 점집 주인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놈아, 니는 저 뒤에 앉아있어라. 아이고 내 머리가 아프다. 아이고 니 쳐다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다른 사람 다 보고 니 마지막에 들어오니라. 몹시 기분 나빴지만 저는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뭔가 모를 그 서늘한 기운에 압도당했어요. 상황 설명을 하기도 전에 저에게 하는 말이 고마게 한다. 니는 그냥 그래 살아라. 니한테 해키치는 나는 아니다. 가가 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떨어지기를 싫어해서 그런 거니까 니 나중에 나이 들고 결혼할 때 되면 다 떨어진다. 지금도 저 봐라 저 대문 밖에 니 기다리고 있다. 아이고야. 그리고 나서 약간 머뭇거리시더니
네 팔자가 우리랑 비슷한데 조심하거라. 명대로 살려면 절에도 자주 가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니는 뭐가 많이 붙어. 그래야 니가 탈 없이 오래 산다. 40 전까지는 그래야 될 기라. 아이고 니 보니까 내 머리 너무 아프다. 빨리 가라. 복채도 됐고 그냥 가라 빨리.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렇게 나온 저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 여인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귀에서 웃는 소리만 안 들리면 덜 무서울 텐데 그 소리가 저의 미간을 찡그리게 하더군요. 그냥 계속 사는 거야 같이 느끼면서. 그죠? 가위 눌리면 계속 나타나고 이 여인이.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주말에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 저 혼자 걸어 들어갔고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순간 천장에서 병풍이 떨어지면서 쫙 펴지는데 그 병풍은 우리 할아버지 제사 때 쓰는 병풍이었어요. 너무 온화한 얼굴을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나지막하게 거는 가면 안 된다. 할아버지 거기가 어디예요? 거는 가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어디 말하는 건데요? 가지 말라고. 이러면서 벌떡 꿈에서 깼습니다. 이 기묘한 꿈 때문에 어찌나 조심을 했던지 며칠 동안 조심하고 다녔고 그리고 저에게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더운 여름 친구들과 진화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잘 놀고 잘 먹고 그러는데 거기서의 또 즉석 만남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숙소를 친구가 잡았는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컨테이너에 에어컨 달린 그런 곳에 잡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우리는 남자 4명이니까 잘 놀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다들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강한 가위에 눌립니다. 그리고 귀에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닌 듯도 했고 그리고 또다시 들어보니 처음 듣는 음성이라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제 직감에 이거 큰일이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 할아버지 꿈이 번뜩 기억이 났습니다. 거는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보살님의 그 말도 니는 뭐가 많이 붙어.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서 눈동자 없는 하얀 그런 모습에 저승사자 같은 느낌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눈앞에서 왔다 갔다 제 친구들 사이를 왔다 갔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다가 이렇게 웃기도 하고 제 손을 못 움직이게 잡았다가 목을 잡았다가 머릿속은 백지 상태였고 몸은 지쳐가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또 다른 가위예요. 1시간을 그렇게 눈을 뜨고 보냈던 것 같아요. 눈동자가 없는 눈으로 저를 빤히 10분 동안 쳐다보다 하는 말이 잘 왔다. 가야 안 되겠나. 너무 기를 쓰고 움직이려 해서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데 탈진한 사람처럼 기절한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건가? 저는 모든 걸 포기한 듯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여자 비명소리였고 뭔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당탕탕탕 소리가 들리고 한 5분 정도 벽에 부딪히는 소리, 고막을 찢는 남자의 고함 소리, 여자가 악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눈을 떴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친구들은 자고 있었고 시계는 새벽 4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잤는데 제 몸은 온통 땀범벅이었고요. 당연히 잠은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바닷가로 가서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했고요. 친구들이 무서워할까봐 이야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에는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항상 제 옆에서 저를 괴롭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해수욕장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 그 검은 남자 귀신과 싸운 게 아닌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저를 지켜주려고 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을 귀신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네요. 저를 무서움에 떨게 했지만
그래도 제가 위험할 때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참. 제목이 저를 지켜준 여인. 아니 근데 이 원래 이 꿈에서만 빙의가 되는 건가? 그래. 꿈에서만 그러면은 내 꿈터에 나타나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구역에 다른 그 귀신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가 영역 다툼? 지켜준 게 아니라 서로 영역 다툼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켜준 것도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무협지로 치면 서로 양패 구상해서 지금 이제 둘 다 떨어져 나간 거죠. 내 몸이다. 저는 마지막에 이분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 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위에 계속. 그럴 수도 있다. 왜 이런 표현 하죠? 왜? 그쵸. 소름 돋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름 돋죠. 이런 상황에 지켜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나타나다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을 지켜줄 진짜 이때는 꼭 지켜줘야 된다. 영화 사바하 막 이런 느낌인가 그럼? 그래요? 지켜주고 사라진 거죠. 살아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막 민폐만 끼치다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해할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를 해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를 해하고 다시 사라지는 그렇구나. 전 전집 이야기 나와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저도 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윤희도 나랑 좀 통하는 구석이 있구나.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그 어린 나이에 점을 보러 가지를 주고 가면은 또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인다 이러시고. 저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지 마. 이러면서 뭘 그렇게 자주 가 이러면서. 너무 자주 갔구나. 저한테 이제 너는 그 경차 타고 고속도로 가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경차로 경차 타고 고속도로를 간다고요? 고속도로 가는 그런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럼 경차 타고 고속도로 의미는 모르겠는데 그랬던 기억이. 그래도 인생이 고속도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괜찮네요. 그렇죠. 쭉쭉 뭘 해도 잘 나간다. 뱅음이 좀 많이 나고 흔들리긴 좀 많이 흔들릴지언정 탄탄대로다. 좋네 진짜. 그 정보 교류 좀 해요, 유미 씨 어딘지. 우리 철미 아나운서도 어디 오디션도 많이 보고 아나운서 시험도 막 보고 했을 테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마음에 어디 뭐 찾아가고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이제 하다못해 부모님이 절이라도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어머니께서 절은 자주 가세요. 어머니께서 이게 계속 108배 하시러 가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한번 믿게 되면은 계속 그런 거에 의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아는 그 어떤 형이 이제 그 시험을 본 다음에 자꾸 안 되니까 이제 배우로 전향을 하려고 배우로 전향해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그 배우 강동원 씨를 봐주셨던 분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이제 강동원 씨가 잘 될 걸 예견했던 점쟁이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딱 사주를 봤는데 딱 보자마자 야 니는 호랑이 눈이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너는 잘 된다. 니 내년에 안 되면은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니는 무당의 팔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지? 무당을 준비하고 둘 중에 하나. 그렇군요. 이게 또 내 감정이 좀 약해졌을 때 뭔가 얻고 싶고 좀 으쌰으쌰 얻고 싶을 때 그런 거 많이 찾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배석재 씨의 사연도 대단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가해에 눌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이고. 그렇죠.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또 다른 형태로 가장 계속 나한테 도움이 되면서 이렇게 지켜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약간의 희생을 좀 감수하더라도 끝내는 선한 역할을 하고 떠났네요. 알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노래 내기들 2020 여름 특집 뒤돌아보지 마. 두 번째 사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진 단반 왜 말 돌리는데 술 때문인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빨개지는 볼 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자리 옮길 겸 걷자 신난다며 폴짝 뛰어가는 뒷모습 참 순수해 너란 여자 그러다 벌레 한 마리에 기겁하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하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지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yes.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오늘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보고 있자니 바랄 게 없어서 행복했어 So happy 너무 행복했어 me too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안고 있자니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 So sweet so sweet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건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뭐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어머야 맛있겠다.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누군가에겐 40분, 당신에겐 단 10분. 부산이 빨라진다. 만덕에서 센텀까지 막힘없이 관통하라. 시속 60km 이상으로 10분대 통과. 국내 최초 전차량 통행. 대심도 지하차도. 부산의 교통혁명이 시작된다. 내부순환 만덕 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자 광고 이전에 들으신 곡은 네, 산의 한여름밤의 꿀이었고요. 자 그리고 박문치 네 손을 잡고 싶어 함께 하셨습니다. 2부 끝곡 헤이미스터 알리의 목소리 남겨놓고요. 잠시 후 3, 4부 뒤돌아보지 마.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19 우린 제발 어울리고 또 먹자 좋아 저 눈에 반해버린 네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 문을 열어 너의 세상은 짜릿해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내가 까줄래 내 멋대로 할래
brew 귓속이 쨍 고감에 상상 그 이상 기분 up and back But you wanna dance like this 보자 좋아해요 솔직히 긴장이 담은 뚜뚜 귀엽지 사랑에 빠져 그냥 우리 랩 말 안 해도 알아주면 안 돼 내 맘은 더 커져가는데 다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같이 이러다 녹을지 몰라 빨간 맛 레드벨벳이었습니다. 네. 아, 이 곡이 네. 몇 해 전에 그 10대들이 선정한 여름송이래요. 아 그래요? 네네. 많이 우리 세대와 다르죠. 자, 무섭네요. 자, 2020 뒤돌아보지마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녀와서 여러분들의 사연 바로 이어집니다.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창업 장사 잘 되는 아이템으로 한판 붙자. 불막 열쌈 1인 주방 시스템 신들린 메뉴 구성까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장사도 해본 사람이 불막 열쌈을 찾는다. 불타는 막창 열받은 삼겹 불막 열쌈. 가맹문의 1588-9376. 아빠 치킨 먹고 싶은데요. 나는 똥집 먹고 싶은데. 그러면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쫄깃한 똥집과 바삭한 치킨.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치킨도 맛있고 똥집도 맛있고. 여보, 이래 맨날 먹을 거면 그만 차리는 게 낫겠다. 가맹점 문의 1522-2583. 똥꼬치킨.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건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뭐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어머야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태원입니다. 요즘 가구 어디서 살지 고민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부산 좌천동 에몬스 가구가 있습니다. 부산 좌천동 에몬스 가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생활이 드라마가 됩니다. 이리 가구 저리 가구 하지 마시고 좌천동 에몬스 가구와 함께 하십시오. 좌천동 에몬스 가구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은진 씨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2020 뒤돌아보지만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어제도 느낀 거지만은 첫 번째 사연 끝나고 바로 두 번째 사연 가야 되는데 뭐가 할 게 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광고도 들어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어제도 그랬는데 너무 애간장을 태우세요. 그래서 또 3부로 넘어가고 이래서 이게 아닌데 너무 방송하면서 거짓말쟁이 같아서 바로바로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는 틈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편 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까지.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요. 김동현 씨 사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끔찍히 아껴주셨죠. 저는 할머니와 한 방에서 자고 함께 운동도 가고 대부분의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늘 곁에서 함께 할 것 같았던 우리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도 연세가 드시니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지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점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할머니에게 큰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됐고 잠을 자다가도 기척이 없으면
할머니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잠을 깨고 보니 할머니께서 옆으로 누운 채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큰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듯 할머니의 모습에 순간 겁이 났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할머니를 불렀죠. 할머니, 할머니. 저를 보고 있는 할머니를 수차례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서 안방에서 주무시던 부모님을 깨웠죠. 엄마, 아버지, 할머니가 이상해요. 여기 좀 와보세요. 부모님을 데리고 제 방으로 와보니 할머니는 거짓말처럼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가 꿈을 꿨나 보다. 얼른 자라. 다음날 할머니께 잘 때 이상한 느낌이 없었는지 여쭤봤어요. 할머니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잠을 자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나지막하게 할머니를 부르던 그 순간 할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욕실로 가시더라고요. 전혀 몸이 불편한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할머니의 모습에 또다시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방문 틈으로 살짝 욕실 쪽을 보니 욕실 문이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해서 들어보니 할머니께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빨래판에 빨래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 시간에 몸도 불편하신 분이 빨래를? 궁금한 마음에 저는 살금살금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틈새로 살짝 욕실 안을 봤죠.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쭈그려 앉아 빨래를 하시는데 고개는 욕실문 쪽으로 돌려 저를 노려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오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것처럼 90도 이상 돌아간 목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저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다 제가 욕실 앞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으로 옮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한동안 잠을 깊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할머니의 기척이 없어 할머니를 불렀죠.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할머니 코 밑에 손가락을 대봤어요. 할머니 호흡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엄마! 아버지! 할머니가요! 엄마! 아버지! 놀라서 달려오신 엄마와 아버지는 쉴 새 없이 할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 사이 작은 아버지와 고모가 집에 속속 도착을 했죠. 다행히 할머니의 호흡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이후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할머니께서 임종을 맞이할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부르셨다고. 할머니는 위독했던 그날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내가 학교 때 입던 저고리 치마를 입고 길을 가는데 일제 순사 둘이가 나를 잡는 거라. 앞에 있던 의자에 앉히더만 갑자기 한 놈이 더 튀어나오대. 양손으로 망치하고 정을 들고 그놈이 내 가슴팍에 정을 박으려 하는데 내가 있는 힘껏 발로 차버렸다 아이가. 그리고 깼다. 깨고 나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 거라. 할머니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1년을 더 우리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할머니는 지병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죠.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평생 사주, 점은 물론 그나 운세 한번 보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한 스님께 할머니께서 나을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러나 스님이 하늘이 점지해주는 일에 인간이 간섭할 수는 없다 하시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 3마리가 할머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말 3마리가요? 그리고 한 달이 흘러 할머니는 그리운 집에 오지 못하시고 그곳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희 가족, 고모들, 작은아버지 내외가 돌아가면서 할머니를 돌봤는데요. 돌아가시던 그날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며 찾아오신 할머니의 남동생이신 삼촌 할아버지와 작은 어머니 2분이 병상을 지키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할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을 너무 후회하시면서 한동안 너무너무 슬퍼하셨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유품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입원하실 때 스님이 했던 말을 가족들에게 해주셨어요. 뭐 어째 어머니 좀 낫게 할 방법 없는지 용한 스님한테 물어봤는데 뭐 어쩔 도리가 없다 하시면서 마음의 준비하라 하시대. 근데 말 3마리가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 했는데 뭔 말인지 몰라도 뭐 어머니 좋은 데 가신다 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낫네. 어린 나이에 저도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종이 한 무더기를 찾았어요. 그 종이에는 가족들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찾아가 보려고 일일이 할머니께서 손으로 직접 적으신 거였어요. 특히 생년 앞에는 가로 안에 한문식으로 해를 표시해 놨더라고요. 2020년 경자년 이런 식으로요. 한자를 잘 모르던 어린 저는 아버지께 일일이 한자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이 성함 옆에 아버지 성함 옆에 1953년 이거는 무슨 글자예요? 이 한자 이 계산년이다. 계산년. 그럼 아버지는 그럼 계산년생이세요? 아버지와 저는 나머지 가족들이 적힌 쪽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1930년 경호년 3월 10일 시미남 1966년 병호년 8월 23일 김숙희. 경호년 병호년? 아버지 왜요? 이 2사람이 말띠였네. 아버지는 나지막하게 읊조리셨어요. 그 2분은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셨던 삼촌 할아버지 그리고 작은 어머니셨어요. 마지막 임종을 지켰던 2분이 말띠였어요? 스님이 말씀하셨던 말 3마리 중 2마리는 아마 그 2분을 지칭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1마리는 누구를 지칭하신 걸까요? 할머니 쪽지의 가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18년 무오년 2월 17일 김한이 보고 싶은 우리 영감. 무오년이면 5가 여기도 말띠인데 그럼? 할머니보다 7년 일찍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도 말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마중을 나온 것이었을까요? 할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1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릴 때는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글로 옮길 만큼 담담해졌네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 할머니 참 그립습니다. 꿈에라도 뵙고 싶은데 잘 나오지 않으시더군요.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3마리의 말 가운데 할아버지가 또 말띠셨네요. 그래서 아까 빨래만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꿈속에서나 혹은 할머니 눈에만 보였던 할아버지가 찾아온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옷이라도 깨끗이 해서 또 입혀서 보내려고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예. 생각해보면 그죠. 이렇게 또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대단하네요. 예. 이 사연 자체가 공부하면서 대단하네요, 진짜. 네. 이건 집안에서만 우리 집안에서만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연 써주신 이분은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던 일이에요. 네네네. 지금은 그렇죠. 그리운 그 사연이네요, 그렇죠. 네. 자, 하지만 또 이 사연을 뒤로하고 또 한편의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리 윤미 윤미 씨가. 씨가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죠. 박미정 씨가 주신 그 사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방송반이었던 저는 여름에 조그만 시골 마을에 농촌 봉사활동을 가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저희 방송반뿐만 아니라 학보사, 교지 편집국에서 같이 가게 됐는데 제법 인원이 많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을 일찍 먹고 선배들이 저희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마을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오늘 밤에 폐가 체험하고 1학년을 세계적으로 나누고 담력 테스트를 통해서 단합도 하고 우리 동아리의 오랜 전통을 지키기로 했다. 너무 무서웠지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8시쯤 해가 지고 저희는 동기들끼리 손을 꼭 쥐고 폐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 옆으로 흐르던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수다도 떨고 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조그만 다리를 건너서 폐가 입구에 도착을 했고 녹슨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고는 문제의 그 폐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선배님들이 미리 숨겨놓은 물건을 찾아서 돌아가는 거였는데 저희가 찾을 물건은 숙소에서 쓰던 하얀색 탁상 시계였습니다. 마당에는 무릎까지 자란 잡초들이 무성했고 오른쪽 한켠에는 농기구 창고가 보였고요. 마당 정면으로는 오래된 기와지붕 밑에 마루와 방이 보였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쳐다보는 듯한 그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싹한 기운을 느낀 우리들은 우리 2명씩 나눠서 다니까 좀 무섭다. 그러자. 그래 빨리 시계 찾고 우리 나가자 여기. 이렇게 둘은 농기구 창고와 부엌 그리고 나머지 둘은 방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참 한밤중에 시골에 폐가에 들어가서 이 뭔 전통이라고 이게. 방으로 향한 저와 동기는 조심스럽게 마루 위에 올라섰지만 너무 어두웠던 방 안으로 선뜻 들어가기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전등을 방 안 이곳저곳 비추면서 시계를 찾기로 했고 방 안을 비추는데 아무리 비춰도 시계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어지러진 쓰레기며 버려진 가구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기 쉽게 올려놨을 건데 왜 이리 안 보이노? 겁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던 그때 뭔가 휙 하면서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 불빛에 비춰졌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쭉 뼛서면서 동기에게 야야야 니 방금 봤나? 뭐 지나간 것 같던데? 뭐가? 아무것도 못 봤다. 야 괜히 그런 말 하지 마라. 저는 금방 물체가 지나간 쪽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다시 비췄습니다. 그런데 손전등에 비춰진 모습은 다름이 아닌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바지를 입지 않은 새하얀 그것도 가느다란 여자아이의 다리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손전등을 다른 곳으로 비추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저 뭐지? 그리고는 옆에 동기를 쳐다봤지만 동기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 듯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야 봤나? 다리다 다리. 여자 다리다 사람 다리다. 너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노? 저와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그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지만 혹시나 내가 잘못 보고 있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불빛을 비췄고 그 다리는 다시 생생하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 다리는 미세하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말 귀신일까?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에 손전등을 서서히 위로 비추어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다다다다다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다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빠르게 방에서 뛰쳐나와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너무 놀란 저는 손전등을 던지고 뒷걸음쳤고 누군가가 나를 통과해서 가는 듯한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정신을 그대로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깨어보니까 주변의 동기들과 선배들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돼서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저를 가장 가까이서 봤던 동기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니 정말 기억 안 나나? 네가 방에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더니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하면서 얼굴이 하얘지고 웃는 거라.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가야 이제 가자 괜찮다 이리 나온나 하면서 이리 비추고 저리 비추고 하던 거니 기억 안 나나? 나한테 네가 너무 이상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가 뒤로 넘어지면서 기절했다 아이가. 저는 전혀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날 귀신의 씨였던 걸까요? 이 사연도 빙의가 된 거죠, 빙의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연도 뭐 이게 빙의라고 해야 되나? 빙의 맞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싹 와서 갑자기 정신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기억하는 빙이랑 그 남이 본 그 모습이 확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 귀신과 대화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어린 꼬마아이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대화하는 모습이었는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나고. 야, 참 이 사연도 모르겠네. 지금 오늘 그 세 개의 사연을 읽었는데 어떤 사연이 최고의 사연이 될지 저는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데 마지막 사연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연 본인이 한다고 쉘기 분위기 딱 올려놓네요. 쉘기 아나운서가 남아지 않겠습니까? 또 최고 중에 고 중에 고 또 마지막 사연이 또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TS 피땀 눈물.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눈물도 내 몸, 마음, 영혼도 너의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줄. Peaches and cream, sweeter than sweet. Chocolate cheeks and chocolate wings. But 너의 날개는 악마의 걸. 너의 그 sweet 앞엔 비려비려. Kiss me,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여줘.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게. Baby,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원내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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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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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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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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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도 돼 나 묶어줘 내가 도망칠 수 없게 꽉 쥐고 나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Kiss me on the lip lip 수만 내 배 너란 감옥에 중독되게 이게 아닌 다른 사람 섬기지 note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들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원내 money money
노래 하나의 기도 여름 특집 2020 노드린 서머. 노들이 작정하고 준비한 폭포수 같은 여름 특집 2020 노드린 썸머가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 7월의 중심에서 펼쳐집니다. 7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100% 공포실화 뒤돌아보지 마로 더위 사냥에 나서고요. 이어서 24일에는 노들 가왕들의 화려한 외출 항공권 판다 상반기 결선이 함께합니다. 노래 하나의 기도 여름 특집 2020 노드린 서머. 노드린 썸머와 함께 이 여름을 꽁꽁 얼려버리자고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유아 수영의 선두주자 망고키즈 수영장 화명본점 사직점 남천점 정관신도시점이 함께합니다. 자, 노드린 썸머 여름 특집 절찬리에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네. 우리 철규 씨가 준비한 그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맞아요. 군대 전문 사연과 근데 이게 이 임종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실제 군복무 중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소대원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사연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나름 최근이에요. 나름 최근이기도 나름 하고 최근이에요, 그죠? 나름 최근이기도 하고 요 근래 들어왔던 군대 사연들 가운데 또 다른 유형의. 네네. 전 왜 놀라웠는지는 좀 이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시작해 보죠. 오케이. 자, 저는 23살 늦게 입대를 해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희 대대는 GOP로 올라가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 3중대는 GOP로 가는 마지막 제일 끝 야전도로 입구 산 꼭대기 능선에서 독립중대 생활을 했습니다. GOP가 뭔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GOP가 그 군사 경계선이죠. 예. 북한과 가장 밀접해 있는 그곳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저희 중대는 980m 고지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제가 2등병으로 3중대에 전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예전 건물의 중대 내무 시설이다 보니까 보일러실은 건물 지하 하수가 흐르는 곳에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제가 9월 군번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일러병이 만기 전역을 하면서 새로 보일러병이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새로 임무를 부여받은 보일러병이 하수관 청소를 위해 바닥을 파내던 중 머리 해골 한 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대장과 행보관 등에게 다 보고가 됐고요. 워낙 전쟁 당시에 치열했던 고지라서 전사자 유해로 보고하게 되고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 해골이 발견된 날부터 한 명씩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특히나 약간의 신기가 있거나 실제로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거나 어머님이 신내림을 받을 뻔한 그런 인원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름이 돋는 건 가위 눌리는 내용이 모두 동일했다는 건데요. 귀신이, 그것도 머리만 있는 귀신이 관물대 위에서 계속 내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한두 명에서 시작된 가위 눌림이 중대 전체에 퍼지게 된 건데요. 내용 또한 달라졌습니다. 머리만 있는 귀신이 점점 관물대 위에서 눈앞까지 다가오는 것이었죠. 저 역시 2번의 가위 눌림을 겪었습니다. 중대장과 행보관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더 신기한 건 혼자 사는 간부들의 숙소가 기간병 막사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별도의 막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던 간부들 역시 가위에 눌린 겁니다. 근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머리만 있는 귀신이 몹시도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창문 밖에서 계속 쳐다본다는 건데요. 저희 모두는 귀신이 몸을 빼앗으려고 하나보다 기가 약해지면 가위에 눌려서 못 깨어난다 등 소문에 발을 달고 대대, 연대까지 보고가 되었죠. 야, 전 중대원이 지금 다 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꿈을 꾸면서 가위에 눌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쯤에 저희 소대 중에 6월 군번인 이일병이 유독 가위에 자주 눌렸는데 오늘은 머리만 있는 귀신이 간부 숙소까지 저를 끌고 다니는 꿈을 꿨지 말입니다. 딱 거기가 그 간부님들이 가위 눌릴 때 귀신이 내려본다는 그 창까지 저를 끌고 가는 꿈을 꿨습니다. 계속 그 꿈이 꿔집니다.
일병은 할머니가 점을 보고 약간의 신기가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약 석 달간의 겨울의 한기와 공포에 떨던 저희는 땅이 녹기 시작하자 부사관 간부들이 귀신머리가 내려다보던 그 창문 밑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반쯤 들어갈 깊이가 되었을 때 땅 속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보고가 올라가게 됐고 참전용사 유해라고 판단이 돼서 연대 사단 군종병 장교들 참관하에 유골들을 수습하게 되었는데 사실이 이랬습니다. 참전용사가 아니라 전쟁 중에 민간인들이 해해져서 매장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연히 누구의 유골인지는 알 수가 없었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올바른 상태로 장례도 못 치른 사람들을 위해 그 해골이 올바로 수습해달라고 저희에게 울면서 사정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참전 용사뿐 아니라 그때 희생된 일반 민간인 모든 분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합니다. 참 이 사연도 그 정리를 해보자면 계속 신호를 보낸 거죠. 그렇죠? 정리를 해보. 여기에서 좀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전 중대원이 똑같은 꽁과 똑같은 가위에 눌렸다는 거. 맞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인가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좀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낸 건데.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던 때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항상 생각하면서 그 같은 그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공감기 군복무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라도 군대 이야기하면 1순위로 이 이야기를 하고 그나저나 가위 눌린 얘기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베스트 사연을 어떻게 뽑습니까? 그래요? 자 일단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차분차분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자꾸 재촉하지 마. 터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난 널 믿지 않아. 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너나 돌아봐. 멋대로 뜻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래 너와 내
빅마마 거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연 다시 한번 복귀해 봅니다. 네네. 첫 번째 사연이 제가 읽어드렸던 사연이죠. 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자, 제목에 스포일러가 네, 다 담겨 다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네네. 저를 지켜준 여인. 아. 계속 가해를 돌렸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는 나를 구해줬다고 믿는 그 저희가 여인의 결론 존재. 내기로는 그 다른 유형의 수호천사로 내 몸에 있다가 정말 내 몸을 해할 것 같은 그 악의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 수호천사가 싸워서 네네. 예, 이기고 그 존재도 사라졌다는 그렇죠. 예, 그 내용이었고요. 야, 이거 진짜 예, 아까도 얘기했던 그 영화 사바하 생각이 나요. 저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할머니와의 아, 마지막 말띠. 예, 할아버지 말띠. 말 세 마리. 말 세 마리가 지켜줄 거다. 네네. 좋은 곳으로 가시게끔 도와드릴 네네. 거다 했는데 마지막 네네. 임종을 지켜보신 두 분의 가족이 말띠였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먼저 사연, 가신 할아버지가 그렇죠. 세 번째 사연이 제가 소개한 소녀의 다리. 아, 이것도 어떻게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네. 본인이 기억 못하는데 남들은 기억하는 모습이 달라요. 귀신가의 그러니까요. 모습. 아, 이거 참.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연도 대단했습니다. 네. 최윤 씨의 그 사연. 전 중대원이 다 가위에 눌렸던. 같은 가위를.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가운데 최고의 사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베스트 사연 3, 베스트 3 사연에 올라갈 후보작 한 편. 오늘의 베스트 사연은요. 네. 자, 오늘 수요일 베스트 사연은요. 바로 김동현 씨 할머니와의 마지막 1년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 다시 한번 베스트 3에 들 수 있을런지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설교 씨, 은미 씨 오늘도 감사했고 내일 마지막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빠 치킨 먹고 싶은데요. 아, 나는 똥집 먹고 싶은데. 그러면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쫄깃한 똥집과 바삭한 치킨. 똥꼬치킨 시키주지요. 치킨도 맛있고 똥집도 맛있고. 여보, 이래 맨날 먹을 거면 그만 차리는 게 낫겠다. 가맹점 문의 1522-2583. 똥꼬치킨. 나에게 가까운 금융?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부평동 깡통시장에 사는 62살 안경영입니다. 여름 추억 잊지 못할 추억 있죠. 직장생활 하면서 울릉도 2박 3일 갔었는데 태풍 때문에 일주일을 살게 된 추억이 제일 많이 남죠. 그때도 친구들끼리 갔는데 울릉도라는 좁은 공간에서 일주일씩 있으면서 산에 가서 나물 캐고 냉이나물 그리고 이제 바다에 스쿠버 하시는 분을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큰 성게를 따줘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들었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직장을 잘릴 뻔했습니다. 상가를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안 나타나니까 사장님이 노하셔가지고 그것도 울릉도라는 데는 가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 시간에 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각서까지 쓰면서 그래 갔는데 일주일 만에 왔으니 잘릴 뻔했어요. 15년 정도 됩니다. 예. 산에 나물 캐러 다니면서 너무너무 그 일주일의 자유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번 여름에도 거제도 외도 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소망은 나이가 나이만큼 이제 건강이겠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끝으로 신청곡은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부탁합니다. 섬에 들어가신 걸 좋아하시네요, 기본적으로.
야 네. 당시에는 날씨 때문에 못 나와서 네. 힘들었겠지만 지금 지금은-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추억입니까? 그러니까요. 두고두고 인생 추억이네요 정말. 이런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네요. 이런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시작된 네. 노래 하나 얘기들 또 수요일 노드린 서머의 그 여름 특집이었고요. 오늘도 진짜 네. 멋진 곡 남겨주셨네요. 우리 어머니 청하신 그 곡 네. 김현식 씨의 비처럼 음악처럼 남겨놓고 저희는 내일 여름 특집은 금요일까지 계속되지만 뒤돌아보지만은 또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내일 다시 네 오도록 번째 하겠습니다. 날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